서부 사막의 모래, 소금, 극심한 더위가 펼쳐진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지평선은 텅 비어 보이고 땅은 불안정하며 민물은 거의 없고 침묵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제 지중해까지 길을 내고 중력에 의해 물이 사막 내부로 흘러들어가 해수면보다 낮은 인공 호수를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카타라 저지대 프로젝트의 논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 이집트에서 논의된 가장 야심찬 거대 공학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그 약속은 매혹적이었습니다. 메마른 분지를 일종의 자연 수로로 바꿔 지중해와 저지대 바닥 사이의 고도 차이를 이용해 대규모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력이라는 오군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토양 침식, 대수층에 대한 위협, 환경적 영향,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학은 해결책을 문제로 바꾸기 전에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저희와 함께하며 이 메가 프로젝트가 사막 한가운데서 청정에너지 생산을 왜 약속했는지, 그리고 왜 현대공학에 불가능한 위대한 아이디어로 남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카타리아 저지는 이집트 북서부 서부 사막, 나일강 삼각주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나일 해저지와도 가깝습니다. 이곳은 해수면보다 낮은 거대한 자연 분지로 소금밭, 염습지, 사브카, 모래언덕, 불안정한 지형, 그리고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그 규모는 놀랍습니다. 이 함물지는 약 18,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가장 깊은 지점은 해수면보다 약 133m 아래에 이릅니다. 이는 40층짜리 건물을 지중해 해수면 아래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고도 차이가 카타리아를 엔지니어, 지리학자, 그리고 계획가들에게 집착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에서는 그 아이디어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저지대의 해수면보다 낮고 지중해가 비교적 가깝다면 두 지역 사이에 인공적인 연결로만 열어주면 됩니다. 물이 중력에 의해 들어와서 분지까지 내려가고 그 과정에서 터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비전이었죠. 사막의 자연적인 고도 차이를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지형이 드문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역사는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타라 저지대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자는 제안은 인터넷이나 SF 영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제안은 20세기부터 기술적인 논의에서 등장했으며, 특히 이 지역을 조사하고 저지대의 에너지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 지리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존 볼의 연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 논리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댐을 건설하는 대신 이집트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저지대를 저수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물이 운하, 터널 또는 수로를 통해 들어와 낮은 분지로 떨어지면서 그 경로에 있는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그 후 극심한 더위로 인해 이 물의 일부가 계속해서 증발하게 됩니다. 이 증발로 인해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유입되어야 하고, 이론적으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지속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디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수에즈 운하와 아스완 댐과 같은 대규모 수리 및 토목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카타라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강을 통제하거나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획은 전체 풍경을 바꾸고 인공 염호를 만들며 대수층에 개입하고 서부 사막의 일부를 재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지중해를 사막 내부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물을 어떻게 건설하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영향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카타라는 현재 건설 중인 구조물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중해와 저지대를 잇는 운하를 파는 공사 현장은 없습니다. 또한 승인되어 곧 착공될 예정인 공사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20세기 동안 여러 시기에 연구되었고 21세기에 다시 평가된 역사적인 제안뿐입니다. 2026년 5월, 이집트 정부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지중해의 물로 카타라 저지대를 범람시키는 시나리오를 배제했습니다.
즉 카타라는 거대 공학 아이디어로서 실제 프로젝트이지만 진행 중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위해 상상된 공학 기술은 여전히 매혹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중해와 저지대 가장자리 사이에 인공 연결로를 여는 것입니다. 일부 제안에서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개방형 운하를 언급했습니다. 다른 제안들은 지하 터널을 상상했습니다. 또는 이동하는 모래 언덕, 퇴적, 그리고 극한의 지표면 조건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복합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연결 구간의 길이는 선택한 경로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안들은 보통 수십 킬로미터의 연결을 계획했습니다. 몇몇 역사적 제안에서는 입구 지점이 엘 알라메인 근처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곳은 저지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운하나 터널을 내륙 방향으로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중력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카타르는 해수면보다 100m 이상 낮기 때문에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며 입구 시스템에 설치된 터널을 통과할 때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수력 발전소가 될 것입니다. 높은 지역의 물을 막아 아래로 흘려보내는 대신 이 제안은 지중해 자체를 원천으로 사용하고 사막의 저지대를 목적지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저지대가 해수면까지 채워진다면 높이 차이가 사라져서 발전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섬세한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물의 유입, 강한 증발, 그리고 인공 호수를 지중해 수면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카타르 프로젝트는 단순한 토목 공사를 넘어서 인공 기후 및 수리 시스템이 됩니다. 극심한 더위로 물이 증발합니다. 소금은 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수는 점점 더 염분이 높아져 초고염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소금 퇴적, 부식, 토양 변화의 위험이 생깁니다. 시공 측면에서 보면 난관은 엄청날 것입니다. 사막의 운하를 파는 것은 엄청난 토양 이동, 사면 안정화, 침식 방지, 모래 언덕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정밀한 수리 구조물의 건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만약 선택된 해결책이 터널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그 공사는 또 다른 복잡성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 굴착, 환기, 라이닝, 구조적 안전, 유지 보수, 접근성, 그리고 건조하고 고립된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중요한 군사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대규모 공사는 민감한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는 폭발물의 탐지와 제거를 고려해야 하고 이는 비용, 기간, 그리고 운영상의 위험을 높였습니다. 발전소, 터빈, 변전소, 송전선, 수문, 유량 제어 시스템, 비상 구조물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수로를 열고 물이 흐르길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안정한 지질 환경에서 거대한 양의 바닷물을 제어할 수 있는 영구적인 인프라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분지의 바닥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금 평원, 사브카, 약한 퇴적물, 습지대, 그리고 수백만 또는 수십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유입될 때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지형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문제 규모 이해의 창구가 됩니다.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 같은 대형 운하는 대규모 굴착, 수리 제어, 수십 년간의 유지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대형 수력 발전소는 저수지, 유량, 그리고 환경 영향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타라는 이 모든 것을 혼합하게 될 것입니다. 운하, 터널, 수력 발전소, 인공호수, 축적된 소금, 그리고 사막. 가장 큰 어려움은 단순히 공사를 상상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완공된 후에도 안전하고 실행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카타라를 숫자로 환산해보면 왜 이 아이디어가 거의 한 세기를 거쳐 이어져 왔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자료에 따르면 분지는 약 18,1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해수면보다 133m나 낮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이는 축구장 약 250만 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 면적은 무려 43개의 독립국가 영토보다도 더 큽니다. 카타라의 낙차도 인상적입니다. 133m는 40층이 넘는 건물을 지중해 아래에 통째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연적 낙차가
바닷물의 유입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아이디어의 원천이었습니다. 지중해와의 연결도 또 다른 초대형 프로젝트로 계획됐습니다. 일부 제안에서는 선택한 경로에 따라 55km에서 100km에 이르는 운하나 터널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핵공학 전문가 마디그 하게브 박사가 언급한 기술 연구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카타라는 해수 1초당 700세제곱미터의 유량과 수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름 15m의 터널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호기심이 아니라 대규모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고안된 제안이었으며 비용 측면에서 신중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980년 유나이티드 프레스 인터내셔널 통신사는 2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사이의 추정치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약 80km, 즉 55마일 정도의 운하나 터널을 만드는 데 8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보면 80억 달러는 약 400억 헤알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이면 7만 5천 헤알짜리 대중차 53만 대 이상을 살 수 있거나 상파울루에 지하철 40km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10억 헤알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사용한 것입니다. 카타라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운하, 터널, 수력발전소, 인공호수, 염분 조절, 그리고 사막에서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까지 포함됩니다.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지중해의 물로 함몰질을 범람시키는 고전적인 방식의 카타라 프로젝트의 미래는 점점 더 멀어져 보입니다. 2026년 5월 이집트 정부의 검토 결과 이 지역을 해수발전용 저수지로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제외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환경적 위험, 높은 비용, 기술적 복잡성, 그리고 더 예측 가능한 대안들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주요 우려사항 중에는 불행하게도 염수가 담수 대수층으로 스며드는 문제, 토양의 염분화, 그리고 지역사회, 농업, 사막 내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와 오아시스, 습지, 약용식물, 철새, 희귀 포유류, 그리고 서부 사막의 건조함에 적응한 서식지에 대한 위험도 고려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일부는 석유와 가스 지역과 겹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과 에너지 인프라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타라는 거대 공학의 매혹적인 아이디어로 남아 있으며 개념은 훌륭하지만 실행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라 저지는 21세기 매크로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매혹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 사막, 중력, 증발, 에너지를 하나의 제안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실제로 꼭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건설하는 것이 지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행동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이 큰 대가를 요구하기 전에 말이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타라 함몰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읽어볼 테니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찬 인사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